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또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바로 중남미 페루에 최근에 20여 대의 이 FA50 수출에 대한 이 MOU 체결을 합의를 했습니다. 네, 양해계약서를 맺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인도네시아가 아닌 바로 이 페루에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 판매 제한을 이번에 했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공동 개발이 이제 아직 완료가 안 된 건데, 그렇죠. 거기에 뭐 이제 투자를 좀 해라. 네, 그런 얘기까지 이제 전달이 됐다고 이제 현지발 기사들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카이에서 제안을 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부분 저희가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또 저희가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여러분들 음주 후에 대리운전 상당히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뭐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죠. 술을 드시고서 운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사고 유발로 사람이 이제 인명피해까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뭐 가수 김호중이라든지 아니 그 사건이 대리운전만 불렀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자기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운전 조이앤 드라이브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러니까요. 정말 이 조이앤드라이브가 대한민국 넘버원 대리운전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일단 이 조이앤드라이브의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나 돼요. 한 가지도 아니고요. 첫 예. 번째가 뭡니까? 친구 추천 시 2,000원 적립부터 시작을 해서, 친구 추천만 해도 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처음에 이용할 시 추가 5,000원을 넣어주고요. 세 번째. 네, 세 번째가 이제 친구가 이용할 때마다 네. 친구 이용금액의 네네. 2%가 적립니다. 2%. 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이 대리운전을 사용하게 되면 몇 퍼센트가 붙지요? 10%를 적립을 시켜줍니다. 10%를 적립해준다.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추천받은 친구에게 자동으로 1만 원 적립. 와, 뭐가 계속 쌓여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네. 2명 이상 추천 시 스타벅스 쿠폰 2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대리운전계의 다크호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 음주 후에 대리운전 꼭 부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구 대리운전 넘버원 대리운전 조이앤 드라이브를 여러분 이 핸드폰에 설치를 하셔서 꼭 음주 후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광고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자, 페루의 KF-21 보라매 전투기 판매 제한을 했다. 그 이제 나온 그 배경이 네. 기존에 이제 FA50 20여 대, 뭐 20여 대라면 이제 보통 편제로 따지면 24대까지 생각할 수 있고요. 네네. 그거를 제한을 이제 MOU를 맺고 이제 그 받아들인 입장에서 이제 그 공동 부품 생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우리 폴란드 수출하는 것처럼.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말로 지금 현재 여름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FA50이 사실 이제 특히 중남미라고 하는데 중미는 뭐 그렇게 필요한 그 나라들이 이렇게 없고 어떤 뭐 국방 예산도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남미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남미에서 최초로 이제 도입하는 이제 국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페루 공군을 좀 살펴보면은 80년대 이후에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좀 이렇게 탈냉전이 된 다음에 그 러시아제 전투기와 공격기를 이제 도입을 했고 동시에 이제 프랑스제 미라지 2000도 이제 도입을 해서 미국의 어떤 그 전투기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 당시에. 예, 뭐 이제 지금 현재는 좀 많이 그게 좀 뭐 이렇게 상태가 바뀌었는데 나라의 어떤 국제 뭐 외교 국가 이제 외교가 미국하고 관계가 많이 완화돼서 이제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현재 뭐 2024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들 모든 전투기가 공격기 포함해서 노후화가 돼가지고 특히 이제 러시아제가 2022년 2월 14일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이제 무기를 그 해당되는 뭐 전투기나 공격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 해외 그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사실상 또 끊어지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제재 조치가 따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상 미국이 러시아제 전투기는 이제 못 사도록 이제 막아놓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페루 공군이 뭐 어떤 기종을 보유하고 있느냐 뭐 그동안에 알려져 있지만은 미그 29 전투기하고 S-25 공격기. 그렇죠. 두 가지를 이제 주력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역시 뭐 조금씩 그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부터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체 뭐 오버홀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버티고 했는데 뭐 동리 전환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사실상 이제 끊어지다 보니까 가동률이 사실상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뭐 도태를 거의 뭐 세워놓은 상태예요. 지금은 그 상태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페루 국방부 공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F-50을 계속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결정을 이제 하는 단계에 이제 온 거죠. 예. 그래서 그 도입을 이제 계약을 맺고 도입을 하게 되면은 A37B 그 경 공격기가 또 있는데 그것도 이미 도태를 시켰고 네. 그것도 아주 노후화된 거고 그리고 더불어 이제 Su-25 프로그 풋 공격기를 이제 대체하는 후보 그러니까 후속 기종으로 FA50을 선정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지금 FA50도 올 연말이나 돼야 이 MOU 합의 체결해서 이제 실제 계약 체결을 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 KF-21 지금 대한민국 상황상 지금 인도네시아가 지금 곁들여져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또 페루에 제안을 했는지 전 이게 좀 궁금합니다. 카이 입장에서는 이제 영업을 이제 1차적으로 카이에서 하는 거니까 네. 뒤에서 이제 배경을 이제 받쳐주는 게 방사청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공격기 대체 사업뿐만 아니라 네. 전투기 대체 사업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페루 공군이. 어. 그러니까 역시 미그 29 러시아제 미그 19가 이제 부품 단절이 되다 보니까 네네. 사실상 세워놓고 있고 자기네들이 이제 방공 어떤 임무를 뭐 미라즈 2000 몇 대 안 되는 미라즈 2000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미라즈 2000도 역시 도입한 지가 지금 연식이 돼가지고 네. 앞으로 이제 미래 뭐 2028년, 29년, 30년으로 가면은 이것들이 가동률이 또 미라즈 2000도 떨어지고 더 이상 뭐 이게 뭐 쉽지가 않은. 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알아는 보고 있는데 네. 동시에 우리가 먼저 선점한 FA50을 이제 카이 쪽에서 거의 사인을 맺기 이제 하기 전이니까 몇 달을 그렇죠. 앞두고 있는데 네. 이왕이면 그 KF11을 좀 도입해서 대체하는 게 어떻겠느냐. 어. 그리고 이제 어떤 직간접적으로 미국제 전투기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기조가 이제 페루 공군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서방 측의 전투기이면서도 그러면서 또 미국의 직접적인 의존도를 이제 줄이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1차적으로 FA50 그다음에 KF21이다. 물론 이제 엔진은 다 미국제지만은.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연속성을 갖게 되는. 그래서 KF21에 대해서 이제 도입뿐만 아니라 그 블록 2 이제 이행할 때 어떤 뭐 좀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개발비를 일부 댄다든지 이제 그것까지 동시에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KF21 블록 1이 아닌 블록 2에 한해서 지금 제안을 한 거죠? 아니 이제 그 뭐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투자를 받아야 될 요소가 있으면은 네. KF11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좀 네. 보충을 여기서 받아내겠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문제가 사실상 예. 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잘해봤자 우리가 면허 생산 이제 아주 외형적인 면허 생산만 이제 해주고 되기 때문에 네. 판매. 그래서 개발비를 또 이런 데서 좀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를 이제 입지를 하는 거죠. 그 동안에는 이제 뭐 폴란드다, 아랍에미리트다, 뭐 사우디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이제 명시상부하게 이제 블록 2에 이제 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이제 블록 3라고 이제 안 하는데 네. 뭐 최근에 이제 한 달 전부터 블록 3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그 다음 단계별 뭐 1, 2, 3 단계별 전투기 네.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칭 예전에는 블록 3였던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사전에 이제 미래 전망 이제 하면서 돈도 좀 이렇게 합작을 이제 하려면은 다 이렇게 뿌려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요소에 투자 받을 게 있으면은 같이 합작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뭐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FA50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진입을 하면서 네. 그다음 부분 투자 받을 그 합작을 할 부분을 이제 좀 물어보는 거죠. 타진을. 타진을 해보는 거다. 그래서 기존에 뭐 이렇게 뉴스가 이게 이제 현지발 뉴스인데 좀 더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죠. 불과 이제 뭐 보름 전이나 20일 전에 이런 얘기를 이제 MOU를 맺었다 했는데 네. 지금은 저도 뭐 이제 그 한마디 KF11까지 제안이 돼 있고 좀 그 검토를 좀 해달라고 이제 얘기한 상태다. 그래서 그 대상국이 페루까지 이제 넓어지고 있다는. 그러면 이 KF21 공동개발 제안의 이번 페루는 네 번째 국가가 되는 거네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마치 미국의 F-35의 처음 뭐 투자국, 공동 개발국 형식으로 들어온 뭐 영국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순위를 보면은 레벨 단위로 해서 나눠지는 나라가 있어요. 돈만 일단 대라. 네네네. 돈만 대면은 이걸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뭐 준 개발, 공동 개발국 이제 그런 단계가 좀 나눠지는데 네. 세세하게 예. 뭐 용어 차이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차용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최초의 뭐 진짜 최우수 고객.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돈만 대는 뭐 레벨 단위의 고객. 어.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것이 뭐 인이랑은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표현 자체가 인니가 하도 속을 새기니까 일단 네. 이렇게 확 밀어놓고 네. 아니, 너 아니더라도 아예 제껴두고. 그러니까 너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 전투에 대해서 관심 많고 도입을 이제 할 가능성이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많다.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넓게 보여주는 거죠. 뭐 해당되는 뭐 그 네. 나라의 뭐 언론 매체라든지 그게 다시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서 어떤 좀 과시를 하는 거죠. 인도네시아 그만 속색해라. 네네. 예, 너희들 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전망이 밝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방 측에서 얘기하는 뭐 GCAP, 네. F카스
그런 게 있지만은 그거는 지금 등장한 것도 아니고 뭐 말로는 공동 개발이라서 특히 일본이 뭐 참여하는 GCAP 같은 경우는 뭐 2030년이면은 뭐 양산기가 나올 수 있다 얘기하는데 네. 전통적으로 이 공동 개발이라는 게 여러 나라가 3개국 이상인데 말 그대로 뭐 쉽지 않고.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그 목표 연도는 2035년이고 또 그거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한 2040년대나 돼야 뭐 본격 개발 양산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저도 전망하고 있는데 뭐 네. 2035년 그거는 좀 쉽지가 않고 다 모든 걸 조율하고 뭐 기술적인 발달로 인해서 뭐 그걸 맞출 수 있다는데 네네. 여태까지 뭐 그 영국 중심의 전투기 개발이 그렇게 원하는 연도에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양산 배치도 그렇게 쉽게 되지도 않았고 뭐 초기 기체들은 또 뭐 좀 기체가 좀 부실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걸 또 이렇게 보면은 뭐 토네이도 때도 그렇고 유로파이터도 그렇고 GCAP도 이렇게 쉽게 뭐 연도를 맞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와중에 네. 어떤 그 전에 뭐 유로파이터나 라팔 뭐 이렇게 그리펜이 있지만은 네. 그 다음에 미래에 이제 GCAP, F카스가 있지만 그 중간에 그 연도라든지 시기가 중간에 나와 있는 게 유일하게 KF-21. 그래서 당분간은 독자적인 어떤 독보적인 어떤 수출 어떤 시장에서 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선호가 되는 전투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페루 공군의 뭐 이런 미그 29나 미라즈 2000은 이제 저무는 전투기 사라져야 되는. 그렇죠. 예, 때가 되면 이제 사라져야 되는 전투기. 부품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뭐 유로파이터나 라팔도 면밀히 들여다 보면은 그 소위 뭐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해서 운영한다는데 그거 벌써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실전 배치를 이제서야 할까 말까 뭐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상당히 뭐 생각보다 그것도 상당히 느렸어요.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 개발, 실용 레이더 개발해서 운영하기까지. 네. 뭐 미국은 먼저 앞서가고 있지만 F-16V 같은 게 뭐 F-15도 이미 골든 이글이라는 전투기가 다 배치했다가 이미 또 다 퇴역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미국은 이제 아주 뭐 빠르게 이제 그렇게 해서 4.5세대가 또 구형이다, 뭐 신형이다 또 나눠져요 그 안에서도. 네. 근데 뭐 유럽 전투기는 지금 뭐 겨우 헤매다가 이렇게 또 되고 있고 그걸 선례로 보면은 GCAP도 이렇게 간단하게 딱 입맛에 맞게 평론가들이 얘기하듯이 그 연도를 맞춰서 하는 거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좀 유동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 KF-21의 자리가 확고히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동 개발 제안 UAE 그리고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 이어서 또 페루까지 그러니까 제안을 했는데 등장한 거죠. 예. 지금 UAE나 사우디, 폴란드는 지금 KF-21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지금 없는 부분인가요? 현재 계속 협상 중이죠. 아, 협상 중이에요. 네, 협상 중인 거는 그렇게 뭐 쉽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쉽게 결론 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어떤 행사가 이제 중간에 국제적인 에어쇼가 있을 때 이제 네. 현장에서 얘기 나오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들어야죠. 이제 좀 특히 이번 달에 네. 영국에서 열리는 이제 판보라 에어쇼에서 네. 카이를 통해서 이제 또 몇 마디 나올 거예요. 현재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을 되면은 또 우리 그 카덱스 이제 국내 네. 방산 전시회에서 물론 육군 전시회지만은 또 그 현장에서 카이가 또 부스를 내고 참석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리가 취재를 이제 해서 내용을 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UAE, 사우디 그리고 폴란드에 이어 페루까지 공동 개발 제안을 했습니다. 네.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KF-21이 지금 블록 1 생산 직전인데 이렇게 모습을 양산기 모습을 이제 드러내기 직전인데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아주 큰 진전이 있을 걸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초도 양산 이제 나오는 직전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좀 뭐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이렇게 더 접근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겠다는 이제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이 부분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페루가 그렇게 돈이 많은 국가가 아닌데 FA50까지 20여 대를 지금 구매하겠다 이런 제안을 또 합의를 했고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또 향후 나오게 될 KF-21 보라매 전투기까지 과연 페루가 이것까지 도입할 수 있는 요량이 되느냐? 근데 뭐 예산이라는 게 모든 나라가 이렇게 연도별로 깔아놓고 가는 거고 예정된 예산을 그때 가서 이제 쓸 예산을 염두에 두고 이제 발주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FA50이 뭐 2026년 이후에 도입을 해서 받으면은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전력이 이제 향상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때 가서 이제 미그 29는 이미 정지가 운영 정지가 돼 있다는 얘기도 있고 미라지 2000마저도 그때 가면 이제 간당간당 하니까 그러면 또 그 해당 연도 다음 연도 해가지고 또 배정을 또 하는 거죠. 그 다음 사업으로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이번에 한 번에 다 뭐 다 사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제안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서 가까운 미래를 보고서 그 다음에 이거 사셔야 됩니다. 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존의 전투기 전력이 너무 노화됐으니까 저 멀리 유럽에 가서 그때 가서 뭐 유럽파이터나 라팔
그때 가서 4.5세대 아. 끝물이기 때문에 네네. 확실한 좀 새로운 설계 개념으로 등장하는 4.5세대. 네네. 그게 바로 KF21입니다. 설계 기본 그 방식도 다르고 네. 그 내장된 시스템도 더 이렇게 진보된. 그러니까 4.5세대 안에서도 언제 만들었느냐, 설계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또 갈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컴퓨팅 시스템. 내부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컴퓨팅 시스템이라 해서 컴퓨터 개념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만지는 그게 옛날 전투기는 그게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새로운 설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어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네네. 적용이 되는 그래서 같은 4.5세대가 아니다는 이게 이제 세일즈 포인트의 키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페루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미라주 2000이나 미그 29를 없앨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네. 구매할 수밖에 없다. 네. 이 조건을 걸고 KF-21 제안을 한 거죠. 예. 그 전에 우리가 이제 10년 전에 그 페루 공군의 KT-1P, 그러니까 이제 훈련용하고 이제 경공격기 두 가지 버전을 현지 조립 생산하는 조건에서 판매가 이제 그 당시 됐고 지금 잘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전례 없이 지금 남미 시장에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FA50. 그러니까 아주 순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 전력의 어떤 필요성에 맞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KF-11은 당연한 거죠. 또 이제 미들급 이상의 전투기이기 때문에 성능이 또 이제 아주 미래가 보장되는 4.5세대 이상의 성능이 나오고. 또 이 뉴스가 국내발보다도 이 페루 자체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네, 예, 예. 이것이 더 신빙성이 있겠네요. 그럼 자기들이 이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한 줄을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또 그다음 이렇게 미래를 전망하면 이 전투기도 지금 필요하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언급을 그 해당되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언론사들이 얘기하는 거고.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은 이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가 페루에까지 공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예, 네. 언급이 됐고 공동 개발 제안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이 부분 어떻게 또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나올지 예. 저희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